서프라이즈 한 일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일요일 아침에 서프라이즈만 보셨다고요? 노노노! 우리 지역에서는 서프라이즈보다 더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원 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이야기들. 오늘은 허정도 LH 상임감사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야기 보따리가 아주 많으시다고요, 선생님.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어보니까 소문에 백마탄 여장군. 네. 딱딱딱딱 남자도 아니고 여장군. 그렇습니다. 이 얘기가 있다는데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까? 네, 백마탄 여장군으로 알려져 있는 김명시라고 하는 분이죠.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네, 만주에서 왜군들하고 싸울 때 백마를 타고 다니면서 부대들을 지휘했다고 해서 부하들이 네. 백마탄 여장군 이렇게 별명을 지어 불렀다고 합니다. 조선 시대도 아니고 일제 시대. 네, 그렇습니다. 세상에. 네, 1930년대 말에서 40년대까지. 와, 요즘 친구들 말로 원조 걸크러시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최고죠. 같은데요. 김명시 장군의 이야기 너무 궁금한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진실 혹은 거짓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김명시 장군에 대한 이야기 진실 혹은 거짓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명시 장군은 마산 본토백이다. 그러네요. 진실 혹은 거짓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아, 창원 진해. 아이고, 마산부이네. 네,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죠. 네, 마산 동성동 출신입니다. 지금 동성동에 가면 오동동 문화광장이라고 있죠. 넓은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무대가 있죠. 그 무대 자리가 김명시 여장군이 태어난 동성동 189번지 자리입니다. 지금은 무대가 됐지만 네네, 생가가 거기 그 자리. 있었네요. 네네, 생가가 거기 있습니다. 그렇군요. 당시에는 초가집이었던 걸로 뭐 전해져 있습니다. 네, 그 자리가 보존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기도 하네요. 네, 한 시민단체에서 여기가 그 김명시 여장군이 태어난 곳이라는 팻말을 네. 조그맣게 이렇게 붙여놓긴 했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좀 더 제대로 보존돼서 아이들도 좀 많이 알 수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지금 오동동에 가면 그 장군님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곳은 전혀 없겠네요. 전혀 없습니다. 아.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두 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는데 네. 하나는 우리 그 김명시 장군께서 성호초등학교 당시에는 마산 보통학교인데 예. 거기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다녔던 그 골목길, 지금은 250년 골목길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 창동 뒷골목입니다. 그 길을 따라 학교에 등하교를 했기 때문에 그 길이 남아 있고 성고초등학교에 가면 장군님의 학적부가 남아 있습니다. 요거 두 가지 네, 유일하게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김명시 장군이 독립운동에 뛰어든 것은 친구 때문이었다. 저희가 친구 때문에 강남 간다는 얘기는 하는데 바로 아니네요. 네, 아닙니다. 아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게 되신 건지 또 궁금합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정의감이 강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김명시 장군은 위로 오빠가 한 분 있고 남동생도 있었는데 네. 이 김명시 여장군까지 세 남매가 모두 독립운동을 하였습니다. 대단한 집안이네요. 네, 이 세 남매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어머니 때문이었다. 이런 기록이 그 민족문화대 백과사전에도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니까 네. 사실이겠죠. 그래서 그런 정의감은 어머니로부터 받았는데 어머니는 마산 어시장에서 아주 그 뭐 행상을 했다고 합니다. 가족 모두가 그야말로 나라를 사랑했던. 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오빠 김형선 선생입니다. 이 김형선 선생은 이원영 선생과도 좀 가까운 그런 독립운동가였는데 네.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였죠. 아주 당시에 뭐 상당히 유명했던 그런 분인데 그 오빠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오빠가 이제 있습니다. 독립운동 하는 걸 보면서 네. 본인도 이제 꿈을 키우신 네, 거예요. 그리고 오빠가 그 모스크바 유학을 할 수 있는 길도 더 주었고 또 독립을 해야 된다는 그런 민족 사상을 직접 심어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빠도 성호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네. 아니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건 친구도 어느 정도 조금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있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렇지만 친구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 당시 그 마산에서 민족 독립운동에 관심이 많았던 지식인들이나 청년들이 그 자기 오빠를 중심으로 해서 그 오동동 일대에 많이 집에도
오고 그 일대를 좀 다니고 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는 걸로 봐서 네. 오빠나 오빠 친구들의 모임 이런 걸 옆에서 보다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세 번째 질문. 이 질문은 좀 슬퍼서 안 하고 싶긴 한데 김명시 장군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것은 예. 이 두 개를 닫을 수밖에 없네요. 진실 혹은 거짓. 네.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 신문 보도에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게 보면은 알려진 바로는 그게 이제 진실이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이라고 그래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보일 수 있다. 네, 대표적으로는 그 우리 유명한 역사학자 한홍구 선생께서는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거짓이다. 그렇게 평생 독립운동을 한 강한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가? 그래서 그것은 친일 경찰의 고문으로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더라고요. 고문 그럴 후에 수도 일부러 많이 그런 안 되죠. 기사를 낸 것일 것이다. 네, 좀 사회주의 운동 이런 걸 한 범법 혐의로 네. 부천 경찰서에 잡혔는데 아이고.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고민 부유증일 것이다. 왜 그러면 그 한홍구 선생이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이 김명치 선생이 해방 후에 들어와서 대단한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럴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사에 나 있는 걸 보면 백범 김구 선생도 사실 보수주의자 아닙니까? 백범 김구 선생과 우리 진보주의자들이 연합해서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 안 되는 것은 친일파들이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여러 군데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친일을 했던 사람은 김명시 장군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또 그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그 후에 사회적인 시선 네. 이런 것들 때문에도 굉장히 힘드셨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네,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사상 때문에 힘들었던 점이 많았죠. 아. 뭐 김명시 장군뿐이었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평생을 바쳐서 독립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그 해방된 조국에서 잘못된 사람들이 집권을 함으로써 평생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억울하게 명예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감옥에서 목숨을 잃거나 네. 모욕을 당한 경우도 많죠. 대표적으로 우리 가까이 밀양에 있는 약산 김원봉 선생이 그런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지금 또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많은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이런 걸 많이 보존시켜야 네. 그런 사상들도 좀 더 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 좀 어른들이 이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 또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명철 선생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김명철 선생 이야기를 좀 하고 네. 동성동에서 태어나서 19살 되던 해에 모스크바로 떠나갑니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한 것은 자기 오빠의 힘이 컸겠는데 그게 비밀리에 떠나거든요. 예. 지금도 19살이면 혼자 외국에 가기가 어려운데 그때는 뭐 전화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렇죠. 또 뭐 어린 나이에 외국어가 능통하지도 않았을 텐데 일본말은 잘 했겠죠 물론. 그런데 비밀리에 모스크바까지 가는 경로가 마산에서 부산으로 가서 부산에서 밀항선을 타고 일본 나가사키로 갑니다. 그래서 나가사키에서 이제 배를 타고 상해로 가서 예. 상해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갑니다. 블라디보스톡이 이 동쪽 제일 끝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모스크바로 가거든요. 몇 달 걸렸습니다. 그 어린 아이가. 예. 그래서 모스크바 유학을 하고 난 뒤에 만주벌판에 가서 평생 조국 독립을 위해서 싸웠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생 조국을 위해서 싸웠던 분을 이 사상적인 이유로 끝내 자기가 그렇게 찾고 싶어 했던 조국에서 목숨을 잃게 한 이것이 우리 사실 뼈아픈 현대사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우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다시 좀 마음의 문을 이 폭을 좀 넓혀서 이런 분들에 대한 재해석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제 생각을 좀 저는 하고 있고 네. 강만길 교수님 역사학자죠. 마산이 배출한 아주 훌륭한 양심적인 이제 역사학자인데 그분에게 마산에 한번 다녀갔어요. 작년에 직접 물었습니다. 선생님 일제기에 마산에 독립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있는데 역사학자로서 선생님께서는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을 꼽으라면.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던지자마자 뭐 총각도 망설이지 않고 그야 김명시지.
마산 독립운동사에서는 김명씨를 가장 앞자리에 세워야 된다. 이 말을 즉각 바로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마산 사람들은 김명씨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요. 그가 어디에 살았는지도 모르고 우리 역사 속에서도 그녀를 감추어 놓았죠. 다행히 그 작년에 3.1운동 100주년을 맞아가지고 그 MBC에서 이제 캠페인성 방송을 했어요. 역사 속에서 아주 위대한 족적을 남겼는데 잊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때 김명씨 선생을 MBC에서 방송을 했어요. 그 국악인 송소희 씨가 나와서 처절한 노래를 부르면서 김명씨의 간단한 일대기를 소개하면서 그 주제는 우리가 이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식으로 감동적인 캠페인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 요원합니다. 네, 아직 갈 길이 멀다. 네, 그것은 우리 그 김명씨 선생의 친척들을 발굴하려고 노력한 그 희망연대 시민단체에서 작년에 서훈을 주자고 신청했는데 보훈처에 예. 또 기각이 됐어요.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쉽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 아쉽습니다. 서훈도 드려야 되고 예. 뭐 돌아가신 분이 서훈을 받는지 못 받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위로받기 위해서죠. 그럼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런 정말 성각자들에게 서훈을 주고 네. 또 그분이 태어난 장소, 그분이 걸어 다녔던 길 이런 것을 우리가 음미해 보면서 우리가 그 어떻게 우리 민족이 이렇게 독립을 얻게 되었는가 맞습니다.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요즘처럼 뭐 일본이 저렇게 우리에게 정말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을 하고 있을 때 더 김명씨 장군 같은 분들을 우리가 발굴하고 기억해야 된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가볍게 봐도 우리가 나무랄 수가 없어요. 그럼요. 네. 네. 이 역사를 제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도 선생님 덕분에 알게 된 것 같은데요. 이제 마산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 하면 여장군, 김명씨 장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허정도 검사님 다음에 또 나오셔서 이런 재밌는 이야기, 숨겨진 이야기 또 들려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얘기를 또 알아야 진정한 또 애국을 할 수 있는 길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또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프라이즈한 우리 동네 역사 이야기 다음 시간에 만나요 한번 할까요? 만나요.